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싱크대 위를 아주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손가락만한 벌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날 어른 남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의 소리를 냈고 결국 그 벌레를 잡지도 못한 채 방문을 닫고 도망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벌레를 정말이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만한 벌레 한 마리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저게 제 팔뚝만 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제 키만 했다면.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벌레들은 아무리 자라봐야 손바닥을 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벌레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지구가 벌레들에게 너희는 여기까지라고 그어준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에는 그 선이 딱 한 번 지워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 3억 년 전 몸 길이 2m가 넘는 절지동물이 숲 바닥을 기어다니고 날개를 펴면 70cm에 이르는 잠자리 비슷한 것이 하늘을 날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틀을 하나만 세워두겠습니다. 지구를 아주 오래된 격투기 체육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체육관에는 누구도 어긴 적 없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체급 제한입니다. 벌레들은 아무리 잘 먹고 열심히 자라봐야 가벼운 체급을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억 년 전 이 체육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판이 체급 제한을 슬그머니 풀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그 규칙을 풀었고 왜 다시 잠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대부터 짚겠습니다. 석탄기입니다. 약 3억 5,900만 년 전부터 2억 9,900만 년 전까지 6천만 년 동안 이어진 시대입니다. 이름이 왜 석탄기냐면 우리가 지금 캔에서 태우는 석탄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시대에 숲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진짜 주인공은 벌레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식물이 무트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무렵 식물들은 리그닌이라는 물질을 손에 넣습니다. 줄기를 뻣뻣하게 세워주는 철근 같은 겁니다. 이 철근 덕분에 식물은 옆으로 기지 않고 위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키가 30m를 넘는 나무들이 적도 부근을 빽빽하게 뒤덮습니다. 다만 이 나무들은 소나무나 참나무가 아니라 지금은 무릎 아래에서 자라는 석송 같은 작은 풀에 먼 친척버린 거대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는 식물의 조상님들께서 그때는 30m짜리 기둥으로 하늘을 가리고 계셨던 겁니다. 나무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그 대가로 산소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썩어서 빨아들였던 탄소를 다시 공기 중으로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것, 이게 지구의 정상적인 살림살이입니다. 그런데 석탄기에는 이 살림살이의 뒷부분이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무들이 다 썩지 못한 채 물이 고인 늪지대에 그대로 쌓였고 그 위에 또 쌓였고 흙에 눌려 땅속의 통째로 들어가 버립니다. 빨아들이는 쪽만 일하고 돌려주는 쪽이 파업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 공기 중의 산소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 안 썩었을까요? 한동안 인기 있던 설명은 리그닌을 분해할 줄 아는 곰팡이가 아직 지구에 없었다는 겁니다. 청소부가 출근하지 않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이야기죠. 다만 2016년에 나온 반박 연구는 석탄이 된 식물의 상당수가 애초에 리그닌이 적은 석속류였고 오히려 넓은 늪처럼 썩기 어려운 환경이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원인이 겹친 것으로 보는 쪽이 우세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산소는 21%입니다. 석탄기 후반, 이 수치는 30%를 넘어 최대 35%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 한 모금에 산소 알갱이가 21개 들어오던 것이 33개, 35개씩 밀려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지구 체육관의 심판이 체급 제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벌레는 클 수 없는가? 사람은 폐로 숨을 쉽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를 붙잡고 피가 그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택배처럼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 벌레에게는 이 배달 시스템이 없습니다. 벌레의 몸 옆구리에는 숨구멍이 줄줄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는 가느다란 관들이 나뭇가지처럼 몸속으로 뻗어 있습니다.
산소는 그 관을 따라 스스로 스며들어갑니다. 배달원이 없으니 산소가 알아서 걸어 들어오는 셈입니다. 문제는 몸이 커질 때입니다. 몸이 커지면서 산소가 걸어 들어가야 하는 거리도 길어지고 결국 몸 한가운데까지는 산소가 도착하지 못합니다. 벌레는 몸이 일정 크기를 넘는 순간 자기 몸 안쪽부터 서서히 질식합니다. 이것이 지구체육관의 체급 제한이었습니다. 규칙을 만든 건 심판이 아니라 벌레 자신의 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밀어넣는 힘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숨구멍, 같은 관, 같은 몸인데 산소가 더 깊이, 더 빠르게 들어갑니다. 체급 제한선이 위로 쭉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산소를 진하게 채운 방에서 잠자리를 여러 세대 키웠더니 보통보다 몸집이 큰 개체들이 나왔습니다. 3억 년 전 지구는 이 실험을 6천만 년 동안 행성 전체를 실험실 삼아 돌린 셈입니다. 그럼 링에 오른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메가네우라입니다. 1880년 프랑스 코망트리의 석탄 광산에서 화석이 발견되었고 5년 뒤 고 생물학자 샤를 브롱니아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날개를 펴면 65cm에서 70cm가 넘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잠자리의 날개 폭은 약 19cm, 세계에서 가장 큰 나방도 약 30cm입니다. 그런데 메가네우라는 70cm입니다. 흔히 거대 잠자리라 부르지만 정확히는 잠자리처럼 생긴 먼 친척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풀모노스 코르피우스, 스코틀랜드에서 화석이 나온 정갈입니다. 가장 큰 개체는 몸 길이가 70cm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몸속에 책 허파라는 기관이 있어서 물이 아니라 땅 위에서 완전히 살았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마주치면 인생이 바뀌는 크기의 정갈이 진짜로 땅 위를 걸어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의 최중량급 챔피언입니다. 아르트로 플레우라, 몸 길이 2.6m, 몸무게는 약 50kg으로 추정됩니다. 육지에 살았던 절지동물 가운데 지구 역사상 가장 큽니다. 성인 남자가 누운 것보다 길고 웬만한 쇼파보다 깁니다. 우리 아르트로 플레우라 님께서 낙엽 위를 천천히 지나가시면 그 소리가 끝나는 데만 몇 초가 걸렸을 겁니다. 물론 제가 벌레를 무서워해서 과장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화석에 남은 실제 크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3억 년 전 그 숲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공기입니다. 덥고 축축하고 무겁습니다. 발밑은 땅이라기보다 물이 반쯤 고인 스펀지에 가깝습니다. 고개를 들면 30m짜리 석송의 기둥들이 하늘을 거의 다 가리고 있어서 햇빛은 동전만한 조각으로만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조용합니다. 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도, 짐승의 울음도, 꽃도, 풀밭도 아직 지구에 없습니다. 들리는 것은 물방울 소리와 무언가 딱딱한 것이 낙엽을 밟는 소리뿐입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사각, 사각. 왼쪽 수풀이 갈라지고 검고 납작한 등판이 나타납니다. 마디가 하나 지나갑니다. 또 하나 지나갑니다. 다리들이 물결처럼 차례로 접혔다 펴집니다. 그리고 그 마디는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눈앞을 몸통이 전부 지나가는 데만 몇 초가 걸리고 그 몇 초 동안 여러분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마침내 꼬리끝이 지나가고 그것은 여러분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늪쪽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 숲에서 가장 큰 동물과 마주쳤고 그 동물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로 그림자가 스칩니다. 날개 소리라기보다 종이를 세게 흔드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메가네우라입니다. 그것은 공중에 딱 멈춰섭니다. 앞다리를 바구니처럼 오므린 채 아래를 쳐다봅니다. 아래에서는 다른 곤충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잎사귀 위를 걷고 있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그림자가 떨어집니다. 잎사귀는 흔들렸고 곤충은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사이에 끝납니다. 이 숲에서 하늘은 완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를 위협할 존재가 아직 하늘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숲에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불입니다. 산소가 그토록 진한 공기 속에서는 축축한 나무도 탑니다.
번개 한 번이면 숲 전체가 거대한 불쏘시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지층에서는 새까맣게 탄 숯조각이 유난히 자주 발견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자랄 수 있게 해준 그 산소가 동시에 세상을 가장 잘 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약 3억 500만 년 전 진짜 심판이 내려옵니다. 지구가 서늘해지고 건조해집니다. 남쪽 대륙에 얼음이 자라고 비가 줄어듭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숲은 조각조각 끊어져 섬처럼 고립됩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석탄기 우림 붕괴라고 부릅니다. 숲이 사라진다는 건 그 숲에서 가장 크게 자랐던 것들로부터 차례대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째, 2m짜리 그 괴물은 진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르트로플레우라는 머리 화석이 없어서 정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4년 머리가 붙은 화석이 연구되어 국제 학술지에 발표됩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개처럼 자루 위에 달린 눈, 그리고 놀랍도록 작고 약한 턱, 고기를 뜯는 턱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을 갈아먹는 턱이었습니다. 창자 속에서 나온 것도 식물 부스러기였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절지동물은 낙엽을 갈아먹으며 숲바닥을 청소하던 채식주의자였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웃었습니다. 3억 년 동안 괴물 취급을 받아온 이 친구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낙엽 청소부였습니다. 둘째, 사람만한 정갈 이야기입니다. 땅 위를 걸어다닌 정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앞서 말씀드린 70cm짜리입니다. 사람만 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2.5m짜리 괴물은 예켈롭테루스라는 생물인데 바다 정갈이라고 부르지만 정갈이 아니라 먼 친척이고 살던 시대도 석탄기보다 앞선 대본기이며 화석이 나온 지층으로 보아 바다가 아니라 민물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만한 정갈은 사람만하지도 않았고 정갈도 아니었으며 바다에 살지도 않았던 셈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산소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이야기도 지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2년 한 연구진은 1만 개가 넘는 곤충 날개 화석의 크기를 모아 산소 농도와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곤충의 크기는 초기 1억 5천만 년 동안만 산소를 따라 움직였고 그 뒤로는 산소가 오르내려도 다시 커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늘에 새가 나타났습니다. 산소는 체급 제한을 풀어준 것일 뿐 그들이 거대해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시절 링 위에서는 그들을 잡아먹을 상대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숲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썩지 못하고 늪에 쌓였던 그 나무들은 3억 년 동안 흙에 눌리고 눌려 검은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석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캔에 태워온 석탄은 3억 년 전 그 숲이 공기에서 걷어내 땅에 묻어둔 탄소 그 자체입니다. 석탄기의 나무들이 수천만 년에 걸쳐 천천히 하늘에서 꺼내 땅에 넣어둔 것을 우리는 200년 남짓한 시간에 다시 꺼내 하늘로 돌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대목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기묘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켠 전등의 불빛 어딘가에는 3억 년 전 거대한 잠자리가 날아다니던 그 숲에 햇빛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3억 년 전에 여름을 태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부엌에서 손가락만한 벌레와 눈이 마주치시거든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벌레가 손가락만한 이유는 저 벌레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구가 3억 년 전에 한 번 풀었다가 잠시 다시 잠가버린 규칙이 지금도 그대로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21%의 공기는 저 벌레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선이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숨입니다. 그 선을 그어준 친구에게 저는 오늘도 조용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